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죠? 이전 영상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지 않고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도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아마도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요, 중성지방 수치를 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수치보다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수치가 높다라고 한다면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심혈관 질환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달걀, 노른자, 새우 계속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치료를 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은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혈관에 쌓여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싣고 간으로 이동하여서요, 담즙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요, HDL 수치가 높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더군다나 HDL 수치가 높다라고 한다면요, 심혈관 위험은 감소한다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데시리터당 1mg 높아져도요, 심혈관 질환 위험은 2에서 3%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HDL 콜레스테롤 기준치는요, 4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HDL 수치만큼 중요한 것이 HDL의 품질과 기능인데요.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혈관을 막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HDL 콜레스테롤은요, LDL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HDL 콜레스테롤은요, 항염증, 항감염, 항당화, 항혈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LDL의 산화를 막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DL의 콜레스테롤 배출 능력이 높으면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 웨스턴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성인 2,924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연구팀은 HDL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 배출 능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약 9년 동안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비교했었는데요. 그 결과 HDL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 배출을 가장 많이 한 그룹이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적게 배출한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67%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자인 아난드 로아트기 교수는요, HDL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 내막의 콜레스테롤과 대식세포가 누적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HDL 수치도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 배출 능력이 있는 HDL의 기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요, HDL 콜레스테롤의 기능 또한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DL의 수치와 기능이 좋아질수록요, 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DL 수치는 낮추고 HDL 수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에 LDL 수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요,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대장에서 재흡수가 되어서 재활용이 됩니다. 이때 식이섬유가 담즙에서 분비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요.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키토산이나 키토올리고당도요. 동물성 식이섬유로요. 흡착 능력이 뛰어나서 중금속까지도 배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토산 제품의 기능성을 보면은요.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수치를 낮추는 식품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국장으로 알려져 있는 낫또입니다. 물론 미생물이 조금 달라 우리나라 청국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낫또균이 분비하는 낫또키나제는요, 혈전이나 중성지방을 분해하고요, 콜레스테롤도 분해하기 때문에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유산균도 같은 작용을 하는데요. 유산균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균의 경우에는요. 산성에도 강한 편이라 장내 생존력이 뛰어나고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서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시도필러스균은요. 플라타넘균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식품인데요. 이건 고지혈증 약으로 알려져 있는 스타틴 계열의 약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작용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폴리코사놀인데요. 주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폴리코사놀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해서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코사놀의 경우에는요, 복통이나 두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요, 주의가 필요한데요. 폴리코사놀이 이러한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시라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해서 낮추는 방법 등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건달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건강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